빠진 중국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신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해 그간 밝혀진 사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우한 폐렴 원인으로 지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기밀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유아시아 방송을 인용해 치명적인 바이러스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연구소가 중국 우한에 위치해 있고, 이 연구소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치명적 생화학 무기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혹은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 나온 의혹이 아닌 2015년에 이미 RFA가 우한의 지역방송에서 이처럼 보도한 바 있다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RFA는 우한 폐렴의 원인이 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기밀 생화학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의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세균전에 대해 연구해온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 장교 다니엘 쇼한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쇼한 박사는 이 연구소가 중국의 기밀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연구소의 일부 시험실은 최소 중국의 박테리아 연구 개발에만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에서 생화학 무기 개발은 보통 민간 군사 연구 방식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7년도 2월 국제 과학주간지 네이처에 따르면 우한에 있는 실험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작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점점 살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병지가 화난 도매 수산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앞선 우한 연구소와의 거리가 약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더욱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부터 생화학 무기의 보유를 부인해왔지만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중국이 생화학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사실을 정리해 주미 중국 대사관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 방역당국이 우한 폐렴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고 감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며, 이러한 상황을 중국 당국이 컨트롤하려 시도했었지만 결국 실패해 중국 초유의 도시 봉쇄 전략까지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폐렴은 뱀과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의 고기가 판매되는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이 최초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지만, 최근 확정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따르면 그곳에 가지 않았음에도 초기 감염된 환자가 나오는 등 역학조사에서도 수많은 허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 군자생물학자 리차드 에브라이트는 그가 2002년 사스 바이러스 당시 베이징에 있었을 때 여러 수준의 격리시설에서 병원균이 여러 번 유출된 사실마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그는 실험실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개방된 문화가 중요한데, 계층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는 안전 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아직 정황이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관계자들을 통해 의구심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연구소 상황과 최초 발병지와의 거리 등 여러가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6일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 등 한국 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전세기 투입을 통해 우한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구출한다고 전해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감염에 대한 우려에 찬반이 조금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우한 폐렴 증세로 호소하는 교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주말까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전세기를 포함한 전세버스 등 여러가지 철수 방안을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사스 때의 과오를 되풀이하며 그때의 아픔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고 대책 또한 전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다가 하루 만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절을 앞둔 지금 절묘한 타이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폐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까지 앞두고 있는 일본 당국은 공항 검역을 강화하는 감염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23일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방일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춘절 연휴인 24일부터인데, 이날부터는 우한시에서 출발한 모든 비행기 편에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기침, 발열, 해열제 복용 유무를 파악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 한 대에 몇백 명이 타고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표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들은 그 표를 작성해서 공항 검역관한테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자기가 걸렸으면 걸렸다라고 솔직하게 쓰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아니면 증상이 자신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조사일지요? 참고로 최근 일본 여행을 가는 중국인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 이번에는 또 감염 증세가 있는데 일부러 해외여행을 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웃으면서 인증샷을 올린 사람도 나타났고요.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한 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에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고 싶다고 탈주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렇게 우한시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루트는 4개 도시의 공항, 총 38개의 항공편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결국 좀 큰 도시나 관광객이 갈 만한 데는 전부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의 경우는 검역소에서 검역관을 배치해 적외선 온도계로 지나가는 승객들의 발열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특히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통로가 기존 2갈래길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곳은 폐쇄, 한 곳만 열어서 발열자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사들도 협조에 나서서 전체 항공사 중 2번째로 크다는 아나항공에서는 23일부터 우한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스프링 항공 재팬이라는 데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무원 전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의무 착용하도록 했고, 승객들에게도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차원에서는 지난 21일에 총리 관저에서 각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총리왈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한층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고 모두가 주의해 달라 라고만 지시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우한 폐렴의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앞으로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은 바이러스학 연구 분야 전문가로 관이라고 하는 홍콩대학교 신흥전염병국가 중점실험실의 주임 교수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사태가 예전 사스 때 10배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증거 있어? 그 근거로는 이 관이 씨는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사스 때 전 세계 통틀어 8,096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상자를 낸 그 사스 때 바이러스 최초 발생이 사양 고양이에서 왔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팀이었고요. 그 멤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양 고양이라는 것은 크게는 고양이종인데, 거기서 다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고양이랑 몽구스, 박쥐, 하이에나, 사양 고양이 등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을 말합니다. 이 관이 전문가는 이번에도 사스 때보다 더 강화됐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히려고 지난 21일 우한에 갔지만 이례적으로 다음날 22일에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리고는 차이신이라는 경제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극도의 무력감을 느꼈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사스를 비롯해 N5N1,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을 찾을 때도 투입이 되었던 경험이 있지만 이번 바이러스만큼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폐렴 확산 후 곧 더 크게 터질 것이 확실하다 라면서 적게 잡아도 감염 규모는 사스 때보다 10배는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봉쇄 차단 조치가 너무 늦었다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춘절을 앞두고 다른 도시로 고향으로 떠나버렸다 라고 말했는데요. 21일에 자신이 우한에 있을 때의 분위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춘절 대이동을 하는 중이었다. 시내에는 눈에 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결국엔 그 거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고향에 갈 때 선물과 함께 바이러스도 같이 가지고 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름 돋는 예언과 비슷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감염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17일에서 18일 정도의 귀향길에 나섰기 때문에 일주일에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계산하면 26일 이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는
결과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못하다라면서 보건당국의 미지근한 대응을 질타했는데 시 주석이 직접 나서 질병 확산을 통제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분위기는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일례로는 재래시장에 가보니 위생 상태는 여전히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와중에 소독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손소독제가 비치된 것은 오직 스타벅스 한 군데 뿐이었다. 그리고 공항 보안 검색요원은 특이한 마스크를 쓰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상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이미지 때문에 마스크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본인은 위험을 느끼고 개인 마스크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결국 사람들은 감염을 막는 것보다는 춘절 분위기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장을 보며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피TV 팩트 체크.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41명을 넘어 이제 곧 100명 이상이 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동안 16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에 있는 후웨이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허베이성과 헤이롱 장성에서도 한 명씩 사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하루 만에 444명이나 늘어난 1118명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사망자가 몇천 명으로 늘어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 34개의 성 가운데 서부의 티베트를 제외한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바이러스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 프랑스 전 세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타임즈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1000건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되었다. 사망자 중 절반이 80세 이상이다. 1949년 이후 중국에서 지방 도시의 외항 운송을 중단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03년 사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맹렬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건강관리센터가 환자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고공분투함에 따라 중국의 최소 10개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후베이 지방의 총 10개 도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일부 대중교통을 중단한 것입니다. 지장시는 병원,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주유소, 약국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의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저우시가 기차역을 폐쇄하는 동안 지방도시 우한시, 황강시는 폐쇄되었습니다. 국영 베이징 뉴스가 수도가 유명한 음력설 축제를 포함해 이벤트를 취소했다고 밝혔고 현재 박물관이 된 베이징의 궁전 자금성은 토요일에 무기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고 미국은 시애틀에서 한 건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텍사스 당국은 두 번째 의심 환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4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5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 6명 이상을 검사했고 호주에서는 최소한 6명이 바이러스 증상을 관찰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앞으로 며칠 안에 중국의 지역에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확인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발생한 첫 감염 사례를 확인한 지 하루 만에 금요일에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2건 더 확인했다고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상황은 여전히 중국에서 비상사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가 우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희귀한 야생동물 섭취에 집착하는 중국의 식문화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뱀에서 사람으로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 광시대, 닝보대 의료진은 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바이러스학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뱀에서 다른 숙주에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증시 발육된 뒤 타액이나 공기 등을 통해 뱀을 사육하거나 뱀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앞서 중국과학원 상하이 파스테르 연구소와 군사의학연구원 연구자들은 21일 발표한 논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박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발병의 진원으로 지목된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뱀과 박쥐 등 야생동물들이 식재료로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는 뱀과 박쥐를 포함해 100여 가지 야생동물 사육과 불법 거래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영 신증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 17명 가운데 두 번째 사망자가 이 수산물 시장 상점 주인인 69세 숙모 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야생동물 섭취 문화가 전염병 대유행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중국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야생동물 섭취가 이번 재난의 근원이라며 야생동물 고기에 대한 무한 식욕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날개짓의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며 인터페론 농도가 늘 높게 유지되며 바이러스 창고로 불릴 정도로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 그런데 정작 다양한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는 박쥐는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스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로 옮겨진 뒤 이 사양 고양이를 통해 다시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 큰 피해를 냈던 메르스의 경우 박쥐가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낙타로 다시 인간에게 옮겨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일박쥐가 숙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주민들은 과일박쥐를 직접 먹거나 다른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바람에 에볼라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에서도 박쥐에게 물려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쥐가 옮기는 바이러스는 60여 종이나 됩니다. 박쥐 몸에서 고온과 독성 물질 공격에도 견디는 변성 바이러스가 길러집니다. 박쥐 몸에서는 13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중 약 60여 종의 바이러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전파돼 병을 일으킵니다.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이 바로 박쥐인 셈입니다. 무리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박쥐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동물생물연구소 공동연구팀이 박쥐 서식지에서 49개 박쥐 분변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소화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로타 바이러스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전파를 막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사실 백신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데만 몇 년씩 걸립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다음에 병이 종식된 다음에 개발되는 게 보통입니다. 같은 바이러스가 다음번에 다시 퍼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면역이 생긴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당장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런던 대학교 데이빗 캐링턴 박사는 BBC에 시중에 판매되는 수술용 마스크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못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데 수술용 마스크는 너무 헐겁고 공기 필터가 없으며 눈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채기나 기침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낮추고 손에서 입을 통한 전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은 1시간에 자신의 얼굴을 23번이나 만집니다. 이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입과 코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고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노팅엄 대학교의 분자 바이러스학 교수 조너선 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환경에서 실시된 잘 통제된 연구에 따르면 얼굴 마스크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데 전용 호흡기만큼이나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호흡기는 공기 중에 유해 입자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통 특화된 공기 필터가 장착됩니다. 벨파스트의 코너 벤포드 박사는 단순한 위생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입을 막고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을 입에
그런데 가져가지 않는 건 모든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국 국민의료보험은 독감 같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주기적으로 씻는다. 가능한 눈과 코를 만지지 않는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운동을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꼭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영국 공중보건원의 제이크 더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사실 병원 외부의 환경에서 마스크 사용이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희박합니다. 그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고 자주 교체해야 하며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염이 우려가 된다면 개인 위생과 손 위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더님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마스크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